네, 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주시가 추진 중인 유림 지하차도 구조 개선 공사가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을 좀 집중해서 알아보죠. 유림 지하차도 구조 개선 공사 2월 착공 이후 중단돼서 여전히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경주시에서 이 유림 지하차도 형산강 둔치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게 연간 황성철교 밑으로 지나는 현재 도로인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홍수가 나면 연간 한 네다섯 번 정도 침수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항구적인 불편 해소한다면서 경시가 2021년부터 유림 지하차도 구조 개선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홍성철교를 중심으로 약 540m 구간을 왕복 6차선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요. 올 연말까지 70억 들여서 6차선 직선도로 개설을 경시가 완료할 계획으로 지난 2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녹지 면적의 축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려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 그리고 예로부터 유림숲 근처에 살아온 주민들 경시 계획에 강력 반발하면서 중단이 됐고 2월 말에 중단이 됐으니까요. 현재 6월 달에 보니까 그 넉 달째 중단된 채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의 반발은 아무래도 녹지 공간 축소를 우려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유림숲이라는 것이 지금의 유림숲이 이제 예전에 그 유림숲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림숲이라는 것 자체는 신라 시대 때부터 이렇게 그 왕들의 사냥터로 전해질 만큼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 그래서 주민들은 더 이상 이 유림숲의 훼손은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과거에 현재 그 강변도로 이걸 개설하면서 이게 예전부터 전해오던 유림숲의 한 90% 이상을 훼손을 했고 당시에도 주민들의 반발이 일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주시가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해놓고도 다시 네. 이렇게 유림숲을 훼손을 가속하는 도로 신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강경하게 내비쳤고요. 네. 이렇게 완충 녹지 면적이 축소가 되면 자연스럽게 환경도 악화가 되고 또 도로가 넓혀질 때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반발하는 주민들의 이유인데 음. 또 이와 함께 그 공사 시방서에는 착공 전에 주민 대표하고 시공업체 경주시에서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이런 사전 합동조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무단으로 착공한 것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민들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가 최근 계획 변경안을 제시했고요. 그렇습니다. 경주시에서 이렇게 공사 중단이 장기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일단 그 민원을 어느 정도 좀 수용하는 쪽에서 그 최근에 유림 지하차도 구조 개선 변경 검토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난 12일 날 그 유림숲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가 현재 만들어져 있는데 2월달 이후에 네. 그 대표자들하고 그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 경주시가 당초 계획보다 좀 변경하는 이런 계획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왕복 6차선을 그 왕복 4차선으로 변경하는 등 이 도로폭을 크게 줄여서 그 숲 훼손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방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네. 경주시가 제시한 변경 검토안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조금 전에 이제 핵심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기존의 왕복 6차선을 왕복 4차선으로 줄이겠다. 이게 이제 결국은 경시가 계획한 변경안의 핵심인데, 네. 단순히 이제 차선 수만 두 개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개별 차로 폭, 그러니까 개별차 도로의 폭도 종전에는 한 개 차선의 도로폭을 3.5m로 했다가 각각 3.25m로 한 25cm가량 줄인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음. 되면 전체 도로폭이 그 28.5m 폭에서 17m로 약 11.5m가량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되면 그 도로 경계선 가장자리하고 아파트의 거리는 이 도로 폭이 감소한 만큼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오염이라든가 그 녹지 그 훼손, 녹지 면적 축소와 같은 우려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는 게 경주시의 입장이고 음. 다만 이렇게 차선 수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또 차로 폭도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은 도로 주행성은 원래 계획보다는 상대적으로 나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사 기간 중에 당초 6차선 공사를 할 때는 한 개 차선 정도는 한두 개 정도는 임시 도로로 이렇게 해서 뭐 별도의 우회 도로를 안 만들고도 공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두 개 차선을 줄일 경우에는 차량을 우회시키는 임시도로 개설도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도로폭을 줄이고 이렇게 공사를 하더라도 당초에 올 연말까지 완공할 이런 계획은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늦어진 음. 만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주시의 변경 검토안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이 12일 날 경주시 검토안을 받아들고 일요일이었던 지난 15일 날 대책위 자체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주시가 제시한 변경 검토안을 두고 토론을 했는데 일단 수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좀 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더 해보자. 일단 보류를 했다는 것인데 주민대책위에서 지난 5월 25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고요. 네. 또 그 이후에 이 주민설명운동도 벌였었는데 여기 설명회 참가한 주민들이나 또 대책위가 개최했던 주민설명회에 참여했던 거기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참여했을 테니까 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주시가 제시한 이 검토 변경안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수렴을 해보고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네. 일단 경주시에서도 어차피 지금 공사 자체가 2월 달에서 중단된 채 많이 지연이 되고 있고 네. 또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장마가 시작되는 우기에 음. 접어들었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 어차피 이제는 네. 공사를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경주시 안이 더 이상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 사실상의 최종안이다. 음. 이렇게까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올가을 이제 경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 소식 좀 살펴보죠. 경주 보문 관광단지 야간 경관이 좀 크게 달라지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회의장 주변을 보문관광단지가 될 테니까요. 네. 여기에 관리기관인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야간 경관을 크게 개선하겠다. 작년에 경주의 올해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가 확정된 직후부터 네. 사업비 건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문관광단지 리뉴얼 사업비로 약 한 282억 원,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282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 네. 가운데 야간 경관 개선 사업에는 이 확보한 예산 282억 가운데 150억 그리고 공사 자체 예산 30억 더 보태서 야간 경관 개선 그러면 총 180억 정도의 예산으로 음.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야간 경관 개선 사업 어떤 것들을 추진합니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죠. 이 네. 180억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경부문화관광공사에서는 아무래도 정상회의가 메인 행사장이 될 테니까 이 보문관광단지 일원에 첨단 경관 조명 설치라든가 또 야간 콘텐츠, 미디어 아트 도입, 상징 조형물 조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간 관광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 그래서 6월달 내로 착공해서 9월 말까지는 완료하겠다는 음. 계획인데 정상들이 묵는 숙소 인근에는 경주시 상징 색깔 골든시티 경주를 이미지한 황금색을 활용한 경관 가로등이나 수목등, 볼라드 등을 설치하고 또 보문호 호반광장에는 신라 황실의 상징 나를 모티브로 해서 높이 16m의 조형물 그리고 에이펙 기념 3D 입체 영상 연출 시설도 설치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사업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 1978년 파타총회 때 이른바 한국 최초의 국제 컨벤션 회의장으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도 전통 한옥을 이용한 미디어 음. 파사드 연출이라든가 네. 빛광장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하고요. 또 보문관광단지 진입로 입구에는 빛의 고리 경주가 세계를 잇다 이걸 주제로 한 상징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문 호방길래 내에 힐튼 호텔에서 관광여사공원까지 약 2.3km 이 산책로 구간에는 네. 보안 등 또 송록 투사 등 이런 것들을 전면 교체하고
정상회의장과 인접한 신평교, 신라교, 경관 조명 개선 등 이 복무관광단지를 대대적으로 밝히기 위한 정비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다 설치가 되면 정말 눈이 즐거워질 것 같은데요. 또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가 어제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뭐 국회 특위도 만들어져 있고 다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 참여라든가 또 지역사회가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이 회의 자체가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을 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더불어민주당 경시 지역위원회가 어제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지역 정당으로 책임감 갖고 준비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얼마만큼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지는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 공무원 사칭 범죄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뉴스 계속해서 전해드렸었는데 네네. 지금 경주에서도 최근에 소방서 직원이 사칭해서 장비 구매를 요구한 사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검색해 보면 전국적으로 뭐 네. 이런 일들이 우후죽순처럼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실제 또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들도 음, 이 정도로 이렇게 경각심을 촉구를 해도 또 이게 알고도 당하는 게 사기라고 이 네. 실제 또 피해 사례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경주에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2일 6월 초에 경주시청 주무관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뭐 운동기구, 사무가구 이런 구매 견적서를 요청했다가 그 업주가 경주시청에 확인하는 바람에 실패로 끝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소방서 직원을 사칭을 해서 음, 이런 사기 시도가 최근에 11일, 13일 연달아서 두 건이나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네. 중에서 11일 날 발생했던 사기 시도의 경우에는 뭐 소방서에 납품할 방열복을 대신 구매해 달라면서 2천만 원 상당의 거래를 요청을 했지만 음, 업체 대표가 소방서에 직접 확인을 하면서 사칭 사건이 밝혀지면서 실제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네. 13일 오후 2시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이 비사무기기 업체, 특정 업체를 통해서 방열복, 간이소화장치 구매를 요청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거래가 실제로 진행이 되면서 음,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뭐 경주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 소방서 사건의 경우에는 두 사건 모두 중앙안전용품이라는 동일한 업체명을 언급을 하고 여기는 또 실존하지 않는 인물의 명함을 경주소방서하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음, 한 것이 확인이 됐고 네. 그래서 경기소방서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간의 장비 구매를 계약서 없이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이런 전화 요청이 올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직접 사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의심이 된다면 무조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